이번 두 나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북한과 러시아 경협 사업인 나진 하산 프로젝트에 간접 투자할 길이 열렸습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인 524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보다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 스튜디오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 일단 그 북러 경협 사업인 이 나진 하산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야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철도 연결, 북한과 러시아의 이제 철도 연결과 이 철도 연결을 통해서 물류 사업을 이제 확대하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수년간 그 러시아 극동 지역의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러시아 쪽의 풍부한 자원을 이 동아시아,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이라든지 일본으로 수출하는 게 그 러시아 극동 지역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발전을 위해서 지난 9월에 러시아 쪽 하산하고 그리고 그 북한 쪽 그 나진을 연결하는 철도를 현대화했습니다. 그래서 재개통을 했고 그리고 올 연말에 나진항 현대화하는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 이런 사업에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과 러시아 간에 추진하고 있는 이 물류 사업에 한국이 지분 참여를 하겠다. 그게 이제 이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지분 가운데 일정 지분을 우리나라에 좀 넘겨주는 그런 형식이죠. 예,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 간에 이제 러시아 쪽이 7이고 북한 쪽이 3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7을 러시아하고 한국이 그 지분을 나누는 그런 합작 방식이 주인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업이 이제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거잖아요. 우리 기업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고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 북한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잠자고 있던 그 나진하게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나진항의 가치가 당장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통과료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진항의 가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얻는 그런 다양한 경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네.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 이제 이게 한러 협상이라고 협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중국 쪽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풍부한 물동량을 북한의 나진항을 활용해서 우리 한국이라든지 일본 또 이번에 합의된 한국과 러시아 합의된 내용이지만 지금 북극 항로를 새로 개척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 항로로 운반할 수 있는 하나의 거점 지역이 확보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또 러시아 극동이라든지 중국 동부 삼성의 경제 협력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러시아의 극동 지역인 하산과 이제 북한의 나진항을 연결하는 이 어떤 물류 사업인데 그리고 이제 철도라든지 도로를 개보수하는 이런 사업에 우리나라가 이제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지분을 받아서 참여를 하게 되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항시 이제 주창하고 있는 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예. 한 걸음 더 진전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결국 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것이고 그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통로가 러시아 극동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유라시아 협력이 진전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됐겠죠. 네.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완벽한 연결이 되려면 이제 남북 철도까지 연결이 돼야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의 남북 관계를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이제 북한도 저희들이 의미 있게 또 들여다볼 부분은 북한이 그동안 한반도 종단 철도와 러시아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러시아 쪽하고는 협력을 해왔습니다. 예. 네. 그런데 남북 간의 정치적 경색 때문에 이게 진전이 안 됐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사업만을 위해서 남북 관계가 진전되기는 좀 어렵지만 만약에 남북 관계가 전반적으로 진전이 된다면 가장 우선 과제로 남북 간의 철도 연결 부분도 협의가 시작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잘 돼서 남북 철도까지 이제 연결이 된다면 그야말로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할 텐데 그렇죠. 네. 지금 남북 관계 상황을 보면 이게 과연 제대로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좀 의문도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경색되어 있는 남북 관계를 비춰봤을 때요.
남북 간의 어떤 정치적 상황 또는 그 맥락을 보면 이 한반도 종단철도가 만들어질 만큼 남북 간의 경세되기를 단기간에 경세되기를 기대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한다면 북한 입장에서 이 나진항 개발 또 나진항을 주변국에게 개방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네. 우리가 과학적인 지금 조사는 아직 안 한 상태인데 그 조사를 위해서는 현지 시찰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선행돼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이전보다는 조금 달라진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 이제 러시아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아마 푸틴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서 이 사업을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북한과의 어떤 협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맥락에서 또 북한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 러시아 극동 지역의 풍부한 전력이라든지 각종 자원 그리고 농업 자원 그리고 인력 수출 이런 부분 관련해서 갈수록 또 경제 이해관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제적 이해관계를 극대화하려면 아무래도 러시아 협력이 필요하고 또 네. 러시아의 설득이 어느 정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네. 나진하산 프로젝트 이제 우리 기업이 참여를 하긴 하는데 직접 참여가 아니라 이제 간접 투자 형식 아니겠습니까? 간접적인 방법을 택한 건데 이제 오이사 조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우리 정부의 딜레마를 또 읽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든 이 오이사 조치 때문에 그 대통령의 핵심 어젠다라고 할 수 있는 유라시아 이니시티브 이런 걸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해야 되니까 한러 합작회사에 지분을 참여하는 아주 간접 투자 형식으로 이제 우회 투자죠. 지금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건데 네.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오이사 제재 조치는 굉장히 포괄적인 제재 조치입니다. 예. 심지어 우리 기업들이 북한 주민을 접촉하는 것조차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더군다나 투자는 엄두를 낼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맥락에서는 오이사 제재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비켜가는 부분이 좀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 정부의 의지라고 보는 겁니다. 이 오이사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 인해서 북한이 보다 긍정적인 그런 태도 변화를 견인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이 오이사 조치도 단계적으로 완화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또 과거에 오이사 조치가 엄격하게 적용이 됐지만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유연화 조치라고 해서 보다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적용한 그런 사례들이 사실 좀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인적 물적 교류를 중단한 게 이제 오이사 조치인데 이번에 한어 정상회담에서 이 논의된 이 유라시아 협력 방안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남북 관계의 어떤 개선인데 경협 사업을 위해서요.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 나진항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도 돌파구를 찾아야 될 터인데 앞으로 이 남북 관계 어떤 전망이라고 할까 이번 한어 정상회담 결과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국 그 정치 군사적 문제 또한 그 핵 문제 이런 부분이 그 남북 대화의 선행 조건으로 제시가 되면 역시 뭐 남북 관계 진전은 어려울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도 여전히 중시하면서도 우선 경제 협력이라든지 또는 국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또 진전시키는 그런 또 우회적 접근을 시도한다면 네.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 또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당장 오늘도 지금 개성단에서 그 개성단 남북 공동위원회 또 분과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런 그 남북 간 접촉이나 대화 과정에서 작은 진전들이 이렇게 꾸준히 진척이 된다면 오늘 결국 한동안에는 MOU 체결 단계거든요. 이게 네. 구체적으로 실행되려면 결국 남북 관계가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성공단 정상화가 어떻게 보면 뭐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남북 관계라는 게 상호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와 관련해서 북한이 아주 그 합의를 순조롭게 이행하는데 협력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파급 효과가 결국 나진항 그 개발 현대화 그런 쪽에도 아주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물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 한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